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관련 뉴스가 쏟아집니다. 본질은 간단합니다. 삼성의 주장은 우리 동네 조폭 두목이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내 친구 딸 과자 좀 사주라는데 어떻게 안 사주냐. 할 수 없이 독일 과자 300만 원치 사줬다 이겁니다. 조폭 두목이 달라면 줘야죠. 그런데 삼성은 한 가지 사실을 빼먹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치 독일 과자 사주고 집에 돌아왔더니 조폭 두목이 내 금고에 3억을 넣어줬다. 이렇게 되면 이건 조폭이 아니라 산타죠. 산타 할머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거래라고 인정되는 순간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번 특검의 성패가 바로 이 구속 하나에 달려있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간 양주열 변호사, 하찮은 양주열 변호사와 같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양 변호사님 들으시면 굉장히 섭섭하실 이야기를 또 이렇게. 섭섭하라고 하는 얘기고요. 예. 네. 다시는 꿈도 꾸지 말라고 이 자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많은 뉴스가 있었을 텐데. 네네. 지난 한 주간 놓친 뉴스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또 이 공장장님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둔 뉴스도 거짓말하지 있습니다. 말고. 시사인의 예, 김은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예, 삼성 관련된 뉴스인데요. 박 대통령이 2015년 초에 이 정유라 씨를 콕 찍어서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박영수 특검팀이 확인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지시를 받은 김종 전 차관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면서 정 씨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다라는 거고요. 이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도 최소한 삼성 합병 전에 이 정 씨의 존재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 이름을 콕 찍어서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정유라 같은 승마 선수를 키워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요? 대한민국에 스포츠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정유라 특정해서 얘기하고 예. 그리고 삼성은 정유라 특정해서 하나 지원하고 그래서 거래 관계라는 거고 이 정도 되는데도 구속을 못하면 사실 기대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네,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제 그 결과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명확한 사안을 구속을 못하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태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나가겠죠. 가장 윗선인 박 대통령으로 이제 만 남은 거죠. 예. 삼성을 그렇게 잡고 나면 사실상 입증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 영장실질심사할 때도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예. 삼성 장학생 얘기도 많잖아요. 예. 이번에는 근데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삼성이 놀라운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를 쳐도 절대 구속은 안 된다.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인데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예언해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박영수 특별검사팀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킹 시도가 드러났다라는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이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관의 네이버 계정이 침투 경로로 이용돼서 다행히 해킹 시도는 사전에 차단됐지만 이 해킹을 시도한 이 범인의 서버가 해외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 안 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겠죠. 특검팀이 당연히 인터넷 연결 안 된 인터넷에서 사용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접근이 안 되니까 그 개인 PC, 개인 노트북을 감염을 시킨 다음에 그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붙을 때 정보를 빼나가려고 했겠죠. 그런 시도를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닐 텐데. 예, 이 시사저널 보도인데요. 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2011년 11.6 때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도 이제 비슷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뉴스죠? 예. 이건 제가 이제 혹시 양재열 변호사 이 사건 다뤘습니까? 제가 안 뽑아봤습니다. 네, 안 다뤘겠죠. 예. 네. 공장장님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양재열 변호사 이 사안을 다룰 수가 없죠. 네. 이 사건은 저작권자가 접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1년에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 선거 당일 아침에 제가 제기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고 했냐면, 일단 두 가지 기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관위가 디도스를 당했다는 기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 기사는 뭐가 있었냐면, 별도의 기사였어요. 투표소가 많이 바뀌었는데, 투표소가 많이 바뀐 바람에 젊은 직장인이 출근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기 바뀐 투표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접속이 안 된다.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 기사, 별도 기사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원래 디도스라는 건 이제 경쟁사를 사보타지하거나 아니면은 과시형이에요, 과시형. 자기 경제적 이득을 노리기도 하고 자기 명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기도 한데 선관위 디도스는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선관위 디도스를 해가지고 게다가 이 디도스를 하려면 좀비 PC를 직접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가 직접 감염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사야 되거든요. 돈을 들여서 특별한 효과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디도스하고는 다른 양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투표소가 당시 이례적으로 많이 교체됐어요. 그 직전에. 그리고 세 가지는 홈페이지는 접속 가능한데 투표소 찾기만 안 됐어요. 만약에 디도스였다. 그러면은 홈페이지 찾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투표소 찾기 기능도 안 돼야 되지만 홈페이지 자체가 접속이 안 되잖아요. 홈페이지는 접속이 돼. 느리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투표소 찾기 기능만 안 됐거든요. 이거 다 종합하자면, 당일 아침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투표소 찾기 기능의 데이터베이스 연결 기능을 끊어버렸다. 끊어버렸고, 디도스는 세인트 모션이다. 목적은 뭐냐? 젊은 유권자층이 투표율을 떨어뜨려서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작전이다. 놀라운 주장을 제가 5년 전에 했어요. 아침에 당일날. 그러고 나서 음모론자로 공격받았죠. 지금 이 인터뷰는 제가 했던 말이 맞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이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잠깐만요. 일단 저한테 박수를 보려고요. 당시에 근데 이제 그 특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특검까지 간 사건이었죠. 네. 제가 주장했고, 제가 방송에서 떠들었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특검까지 가긴 갔지만 결과는 윗선 지시도 없고, 그리고 그냥 디도스다. 제가 얘기한 건 디도스는 페인트 모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끄는 해킹이다. 이게 진짜라고 했거든요. 5년 동안 음모론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관계자가 드디어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민주주의 근간이 선거란 말이죠. 선거. 선거를 통해서 우리 이제 민의를 대변하는 누군가를 뽑는데 이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투표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이거 내란죄예요, 내란죄. 기본적으로. 근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더 무서운 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연습이었고 그걸 가지고 4.11 당시 2012년 총선에서 써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디도스 팀 외에 해킹하는 팀이 서너 팀이 있었고 당시에 선거 때마다 이런 팀이 존재했다. 이런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예, 종합하면 새누리당 집권 기간 동안 이런 종류의 선거 해킹이 한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보궐선거도 하고 총선도 하는데 대선을 왜 안 합니까? 보궐선거하고 총선은 개입하지만 대선에는 절대 개입하면 안 돼.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잖아. 갑자기 착해지나요? 그러니까 대선도 의심해봐야 하는 그런 인터뷰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했는데 앞으로는 안 하나요? 갑자기 착해져서? 저는 이 인터뷰는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인데 이 단발 인터뷰 하나 끝났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뉴스 한번 나오고 나서 후속 보도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앞으로 계속 추적해봐야 하는. 정치인들이 자기 유세만 신경을 쓰지 자기 홍보랑 그렇게 자기를 뽑아주는 이 시스템에는 신경을 안 써요. 최근에 이제 투표소 수개표 발의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의라고 보고요. 이 이슈는 저희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추적해 가겠다. 개인 주시 뉴스다. 네, 저작권자라서.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다음 뉴스, 예, 최순실 씨가요, 네. 한국관광공사 산하 그랜드 코리아 레저 사장 인사에도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세계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최순실 씨 뉴스를 앞으로 다룰 때는 말이죠. 저희가 준비한 음악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유, 큰일 났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자,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말이죠. 최순실 씨 녹취 공개됐잖아요. 예. 그 녹취에 어떤 예술적 감흥을 받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시사 음유 시인이죠. 네. 그분이 만든 음악인데, 저희가 이 음악을 만드신 분은 요 순서 마지막 코너에 직접 모시고요. 이야기도 잠깐 듣고 라이브로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자, 최순실 씨 뉴스 앞으로 나올 때마다 짧게 틀어드리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최순실 씨가? 네. 예, GKL이라고요. 오랫동안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제 주신 뉴스 아닙니까, 이거 예, GKL. 예, 김종 전 차관이 특검에서 이제 진술한 바인데요. 최순실 씨가 이기우 씨를 GKL 사장 1순위 후보자로 올렸다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원래 있던 사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물러났고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나서는 2015년 10월부터 이기우 사장이 공식 취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 핵심은 뭐냐면 최순실 씨가 사장을 꽂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GKL에 대해서 계속 주장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카지노 사업의 핵심이라면 세븐럭이라고 하죠. 예. 카지노 사업을 두고 뭐 장애인 선수단이라든가 거기서 뭐 선수 한 명당 1,000만 원씩 받아 3,000만 원 해먹고 이렇게 하려고 사장을 바꾼 게 아니에요. 최순실 씨가 이때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 전형적인 방식이 일단 사장을 바꿉니다. 혹은 인사를 해서 핵심을 싹 바꿔요. 김종 차관이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핵심 인사를 바꿔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하로 이권을 쫙 챙겨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장까지 바꾼 다음에 겨우 3,000만 원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 GKL 뉴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얘기했지만 카지노가 핵심이다. 카지노. 카지노에서 나오는 이권을 따라가 봐라. 거기에 뭐 전기빵이라든지 이 음주에서 유통되는 돈이 많단 말이죠. 그걸 따야 된다. 아직 특검이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는 겁니다. 네. 이 방송을 꼭 듣고 제 개인적인 주시 뉴스 GKL 카지노 사업에 뭔가 이권이 있다. 네, 최순실 씨.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리가 없다. 네. 에이전트비 이때까지 나온 건 3,000만 원 이거 아닙니까? 돈 예, 받은 그렇죠. 게. 이거 예. 말이 안 돼요. 이 껌값이란 말이죠. 최순실 씨한테는. 이거 3,000만 원 받으려고 사장을 바꿔놓고 말도 안 되죠. 요 얘기를 하니까 지난주에 또 놓친 뉴스가 하나 생각나네요. 최순실 씨 관련해서. 최순실 씨 두 번째 타블렛이 나갔다면서요. 예, 이 장시호 씨가 1월 5일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에다가요. 이거는 이제 양지호 변호사가 다뤘겠죠. 예, 지난주에 여러 차례 변호사로서 했습니다. 다뤘겠죠. 변호사로서. 우선 태블릿을 쓸 줄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최순실 씨가요. 네, 모른다. 쓸 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태블릿을 쓸 줄 모르는지 알려면 써봐야 돼요. 예. 자기가 안 써보고 어떻게 못 쓰는지 압니까? 근데 태블릿을 쓰는 순간 쓸 줄 알게 돼요. 핸드폰하고 똑같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최순실 씨가 태블릿 마니아라고 하는 건 제가 아는 사람도 2명이나 있거든요. 그러면 특검은 더 많이 알겠지. 태블릿 마니아였어요, 최순실 씨가. 네네. 근데 이제 이 장시호 씨가 왜 이랬냐. 대부분은 이제 이 플리바겐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일종의 형량. 그렇죠. 예.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틀림없이 자기 형량이 좀 줄어들거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든가, 우리나라에는 플리바겐 제도가 없지만, 형량을 거래하는, 제도는 없지만, 실제로 검찰에서는 이런 게 통용이 돼요. 아주 협조하는 공범에 대해서는. 그것만 얘기했을 텐데, 근데 저는 또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집안의 특징은 말이죠. 인륜을 넘어서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인륜을 넘어서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최순실 씨 두 번째 태블릿의 효과가 뭘 것 같아요? 법적인 효과가. 첫 번째 태블릿 PC가 사실이라는 걸 더 증명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있지만, 최순실 씨의 확실한 장기수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예. 확실한 장기수감. 그러면 장시호 씨가 이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물질적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이모의 재산을 계속 본인이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탐정은 말씀이신 말이죠. 거죠. 여기서부터 추론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집안의 중요한 특징, 물질에 대한 집착. 이모를 오랫동안 가둔다. 그러면 본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저는 최순실 씨가 숨겨둔 자금을 장시호 씨가 알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장시호 씨가. 막판에 다급하게 정리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 정도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장시호 씨한테 맡겼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장시호 씨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 아직 젊잖아요. 30대. 이모는 60대지만 자기는 30대란 말이죠. 이모는 그리고 가면 이제 갔다가 돌아오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모는 보내고 젊은 자신이 그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태가 터지고 구속 직전에 자금 처리를 장시호 씨에게 맡기고 장시호 씨가 수감되기 직전에 한동안 잠적했었어요. 예, 특검이 빨리 잡진 않았기 때문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검찰 그 특검에 검찰이요. 넘어가서 예, 검찰 당시에 사실 이거 잡으려면 쉽게 잡을 수 있단 예, 말이죠. 그때도 SNS도 했고 휴대폰도 살아있는데 안 잡았어요. 예. 못 잡았는지.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여하간 그때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장시호 씨가 만났던 사람들을 파악해봐야 된다. 동선 파악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시호 씨가 이모 보내고 내가 그거 차지하려고 했던 가능성 따져봐야 된다고. 그걸 안 따지고 지금 그냥 갑자기 착해져가지고 다 분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거 꼭 특검이 따져봐야 된다, 장시호 씨. 자. 아니,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뉴스 몇 개 안 했는데. 중요한 뉴스만 따져보죠. 지금 가장 많은 뉴스가 네, 아무래도 반총장 관련된. 반기문 전 총장 얘기겠죠? 네. 반기문 전 총장 얘기가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지난 12일에 귀국하고 나서요, 연일 이 서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동시에요, 또 구설수도 그만큼 오르고 있는데요. 14일 날은 이 사회복지시설 꽃동네에 방문해서요, 요양 중인 할머니에게 죽을 떠먹이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휘말렸었는데, 환자가 침대에 머리를 대고 누워있는 자세로 죽을 떠먹이면 이 기도가 막혀서 긴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또 이 할머니가 아닌 반 전 총장이 턱바지를 착용하고 있어서요, 이 지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턱바지? 예. 이에 대해서 반 총장 쪽에서는요, 이 꽃동네 측의 안내에 따라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턱받침대를 네. 반 총장이 해던데. 아니, 이제 10년간 한국에 안 돌아왔고 일상을 산 지가 오래됐으니까 여러 가지 실수 있겠죠. 지하철에서 돈 넣고 하는 거는 그런 실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끝동네 가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떠먹일 때 누워 있는 환자들은 이제 기도가 확보 안 된다 이렇게 먹이면 그런 건 잘 모를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턱받침을 자기가 하는 거는 뭡니까? 이건 웃기잖아요. 네, 턱받침대를 네 침이 많으신가 봐요 본인이. 저는 이걸 웃겼어요. 나머지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지. 뭐 지하철 10,000원, 20,000원 이것도 20,000원에 한 번에 들어갔다. 이게 10,000원 꺼내려고 했는데 20,000원이 딸려 나왔겠죠. 그건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턱받이 본인이 한 거. 본인이 턱받이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은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 하나 하고 방명록 쓰실 때 수첩을 보고 쓰셨죠? 그걸 네. 출력물을 보고 예. 적은 거, 이런 거요. 방명록은 이제 간단하게 자기 감상을 적는 거죠, 몇 줄. 그걸 출력물을 내서 적었다는 거는 평상시에 본인의 행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자기 생각보다는 준비된
워딩을 한다는. 자, 그 두 가지가 저는 인상적이었고, 특히 턱받이 같은 경우에는 이 침샘 쪽을 한번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반기문 총장 관련해서는 이제 검증 국면에 들어가면 이 조카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반주현 씨가 이미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전에 기소가 됐었다라는 보도인데요. 지난달 15일에 기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반기문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 같은 경우에도 이 기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에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자진 입국해서 재판을 받을지도 관심 대상이라고 합니다. 반 총장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간단하게 배경 지식 몇 가지 좀 짚자면 우선 사기 대상이 자살한 성완종 회장의 예, 경남 기업이다. 예. 여기가 이제 그 사기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이 성완종 회장과 반기문 총장은 무척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게 또 하나의 배경 지식이고 충청 포럼이라고 이제 성 회장이 만든 포럼이 있었는데 이 포럼이 결국은 충청 출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포럼이거든요. 예. 그런 배경 지식도 하나 있고 근데 이 경남 기업의 반기문 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가 고문으로 있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건은 이 반기상 씨의 아들 반주현 씨가 주범인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국내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간단 요약하자면 유동성 위기, 돈이 모자라서 위기에 있던 경남 기업에다가 경남 기업이 경남 베트남에 건설한 건물이 있었는데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건물을 팔아야 했다. 근데 그 건물을 반기상 씨 아들 반주현 씨가 카타르 투자청에 팔아주겠다고 했는데 그 투자청 서류가 가짜였고 그래서 계약금을 가로챘다. 이게 이제 국내에 알려진 사건의 개요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고문으로 있는 회사, 더군다나 그 회장이 자기 큰아버지, 회장이 큰아버지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면 이상한 사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반쪽만 보도돼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 반쪽을 다 듣고 나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반쪽은 내일. 네. 우리나라에서 보도된 걸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아들이 멀쩡한 집안에서 왜 아버지하고 큰아버지가 가깝고 아버지도 고문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치냐 이렇게만 요약된단 말이죠. 그런 사건이 아니고 나머지 절반이 제대로 보도 안 돼서 그러는데 나머지 절반은 저희가 내일 다루기로 하고. 자, 삼성 관련된 뉴스인데요. 박 대통령이 2015년 초에 이 정유라 씨를 콕 찍어서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박영수 특검팀이 확인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지시를 받은 김종 전 차관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면서 정 씨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다라는 거고요. 이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도 최소한 삼성 합병 전에 이 정 씨의 존재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 이름을 콕 찍어서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정유라 같은 승마 선수를 키워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요? 대한민국에 스포츠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정유라 특정해서 얘기하고 예. 그리고 삼성은 정유라 특정해서 하나 지원하고 그래서 거래 관계라는 거고 이 정도 되는데도 구속을 못하면 사실 기대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네,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제 그 결과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명확한 사안을 구속을 못하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태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나가겠죠. 가장 윗선인 박 대통령으로 이제 만 남은 거죠. 예. 삼성을 그렇게 잡고 나면 사실상 입증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 영장실질심사할 때도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예. 삼성 장학생 얘기도 많잖아요. 예. 이번에는 근데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삼성이 놀라운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를 쳐도 절대 구속은 안 된다. 유권자층이 투표율을 떨어뜨려서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작전이다. 놀라운 주장을 제가 5년 전에 했어요. 아침에 당일날. 그러고 나서 음모론자로 공격받았죠. 지금 이 인터뷰는
제가 했던 말이 맞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이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잠깐만요. 예, 예, 일단 예, 저한테 예. 박수로 예, 좀 예, 예. 보려고요. 당시에 근데 이제 그 특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특검까지 간 사건이었죠. 네. 제가 주장했고, 제가 방송에서 떠들었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특검까지 가긴 갔지만 결과는 윗선 지시도 없고, 그리고 그냥 디도스다. 제가 얘기한 건 디도스는 페인트 모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끄는 해킹이다. 이게 진짜라고 했거든요. 5년 동안 음모론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관계자가 드디어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민주주의 근간이 선거란 말이죠. 선거. 선거를 통해서 우리 이제 민의를 대변하는 누군가를 뽑는데 이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투표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이거 내란죄요, 내란죄. 기본적으로. 근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더 무서운 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연습이었고, 그걸 가지고 4.11 당시 2012년 총선에서 써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디도스 팀 외에 해킹하는 팀이 서너 팀이 있었고,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인데,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예언해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박영수 특별검사팀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킹 시도가 드러났다라는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이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관의 네이버 계정이 침투 경로로 이용돼서 다행히 해킹 시도는 사전에 차단됐지만 이 해킹을 시도한 이 범인의 서버가 해외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 안 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겠죠. 특검팀이 당연히 인터넷 연결 안 된 인터넷에서 사용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접근이 안 되니까 그 개인 PC, 개인 노트북을 감염을 시킨 다음에 그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붙을 때 정보를 빼나가려고 했겠죠. 그런 시도를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닐 텐데. 예, 이 시사저널 보도인데요. 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2011년 11.6 때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도 이제 비슷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지난주에 뉴스죠? 예. 아, 이건 제가 이제 혹시 양지열 변호사 이 사건 다뤘습니까? 제가 안 뽑아봤습니다. 네, 안 다뤘겠죠. 예, 예. 네, 공장장님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양지열 변호사 이 사안을 다룰 수가 없죠. 네. 이 사건은 저작권자가 접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1년에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선거 당일 아침에 제가 제기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관련 뉴스가 쏟아집니다. 본질은 간단합니다. 삼성의 주장은 우리 동네 조폭 두목이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내 친구 딸 과자 좀 사주라는데 어떻게 안 사주냐. 할 수 없이 독일 과자 300만 원치 사줬다 이겁니다. 조폭 두목이 달라면 줘야죠. 그런데 삼성은 한 가지 사실을 빼먹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치 독일 과자 사주고 집에 돌아왔더니 조폭 두목이 내 금고에 3억을 넣어줬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건 조폭이 아니라 산타죠. 산타 할머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거래라고 인정되는 순간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번 특검의 성패가 바로 이 구속 하나에 달려있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간 양지열 변호사, 하찮은 양지열 변호사하고 같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양 변호사님 들으시면 굉장히 섭섭하실 이야기를 또 이렇게. 섭섭하라고 하는 얘기고요. 아, 예. 네. 다시는 꿈도 꾸지 말라고 이 자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많은 뉴스가 있었을 텐데, 네네. 지난 한 주간 놓친 뉴스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또 이 공장장님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둔 뉴스도 거짓말 있습니다. 하지 말고. 시사인의 예, 김은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예. 왜 이 기사가 나왔냐면, 일단 두 가지 기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관위가 디도스를 당했다는 기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기사는 뭐가 있었냐면, 별도의 기사였어요.
투표소가 많이 바뀌었는데 투표소가 많이 바뀐 바람에 젊은 직장인이 출근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기 바뀐 투표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접속이 안 된다.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 기사, 별도 기사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원래 디도스라는 건 이제 경쟁사를 사보타지하거나 아니면은 과시형이에요, 과시형. 자기 경제적 이득을 노리기도 하고 자기 명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기도 한데 선관위 디도스는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선관위 디도스를 해가지고 게다가 이 디도스를 하려면 종밀 PC를 직접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가 직접 감염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사야 되거든요. 돈을 들여서 특별한 효과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디도스하고는 다른 양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투표소가 당시 이례적으로 많이 교체됐어요. 그 직전에. 그리고 세 가지는 홈페이지는 접속 가능한데 투표소 찾기만 안 됐어요. 만약에 디도스였다. 그러면은 홈페이지 찾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투표소 찾기 기능도 안 돼야 되지만 홈페이지 자체가 접속이 안 되잖아요. 홈페이지는 접속이 돼. 느리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투표소 찾기 기능만 안 됐거든요. 이거 다 종합하자면, 당일 아침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투표소 찾기 기능의 데이터베이스 연결 기능을 끊어버렸다. 끊어버렸고, 디도스는 세인트 모션이다. 목적은 뭐냐? 젊은